자, 오늘은 3-2단원 59번부터 홀수문항 시작합니다. 얘는 2차 부등식이야. 얘는 뭐라고? 2차 부등식. 이게 2차 부등식의 종류가 진짜 이제 다양하거든. 근데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어떤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2차면 당연히 2차 계수는 0이 아니겠죠. 그쵸? 그럼 이게 이제 네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부등식이 네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얘네들이 어떤 x값에 대하여 이 시계값이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게 어떤 게 나올지 몰라. 그리고 얘네들이 또 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없단 말이야. 얘를 어떻게 생각하면 한 가지 내용으로 모두 다 어떤 내용이든 다 할 수 있냐면 는 y 2차 함수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봐라, 요 식이 0보다 큰 걸 찾는 거는 그러면 y가 같다며. 그럼 y가 0보다 큰 거, 크거나 같은 거, 작은 거, 작거나 같은 걸 찾으면 되잖아. 이해가 돼요?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2차 계수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으로 나누어지는데 여기 y가 있기 전에 얘가 음수면 양변을 마이너스 곱해서 넷 중에 하나로 바뀌면 되잖아. 그러니까 늘 양수만 내용을 생각해도 된다 이 얘기야. 뭐만 생각해도 돼? 양수만. 음수는 약간 반대 개념이거든. 그래서 여기에 y는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x축을 기준으로 여기가 x축이고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는 건 이거 아니면 이렇게 접하는 거 아니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것 뿐이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 빨간색 x축을 기준으로 여기 이제 y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 y축이 있을 때 이 x축을 기준으로 위쪽은 y값이 양수인 거고 위쪽은 y값이 뭐라고? 양수인 거야. y가 양수인 영역이고 여기 아래쪽은 y가 음수인 영역이라고. 그러면 x축은 뭐겠어? x축 여기는 x축과 만나는 점은 여기도 물론 만나고 있지. 얘네들은 y값이 0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등호 있는 녀석은 등호를 포함하는 거지. 결과는. 그러면 이게 결론은 뭐냐면 얘들아 이거야. 이제 결론 낼게요. 결론은 2차 부등식이 있잖아. 그러면 일단 근이 있는지 찾아야 돼. 뭐가 있는지 찾아야 돼? 근. 이건 실근이야. 실제로 존재하는 근을 찾아야 된다고. 이해돼? 그래서 얘가 크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인 경우 이거보다 작고 이거보다 크다. 그럼 얘는 다 크다. 얘도 다 크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물론 얘는 한 점에서 0이죠. 근데 만약에 작다 그러면 이 그래프인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이렇게 된다고. 선생님은 이걸 이제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안쪽 범위, 바깥 범위 이렇게 부를 거야. 이해돼? 답쓰는 요령을 알아야 돼. 얘를 알파라고 하고 얘를 베타라고 하면 얘가 실근이면 이제 2차 부등식이 얘가 0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x가 알파보다 작고 알파보다 크다. 바깥 범위. 0보다 작다 그러면 x는 알파부터 베타 사이. 여기 사이 범위일 때 음수다. 이런 얘기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2차 부등식에 2차 계수가 양수인지 확인하고 이해돼? 0보다 작다 그러면 안쪽 범위, 0보다 크다 그러면 바깥 범위, 등호가 있으면 여기 결과에도 등호를 붙여주면 돼. 됐습니까? 여러분이 이것만 딱 기억하면 돼. 아, 이게 뭐구나. 2차 방정식의 근이구나. 얘가 뭐구나? 2차 방정식의 실근이구나.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얘는 실근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실근이 없어. 실근이 없다라는 거 허근이지. 허근은 뭐라 그랬어?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얘는 D가 0이다. 얘는 실근이 두 개니까 이런 그래프는 D가 0보다 크다야. 판별식까지 그래프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여기까지 개념 설명을 한 거야. 그럼 여기 봐라. 얘를 보면 이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대. 그치?
얘는 위로 볼록이니까 2차 계수 모르긴 몰라도 음수라는 거지. 2차 계수가 뭐라는 거야? 음수. 이때 y가 양수인 걸 찾아라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지 여기. 그래서 답을 이렇게 쓰면 된다. x가 1부터 4 사이. 근데 등호 있으니까 여기 등호 붙여주면 끝. 이게 답이야. 이 2차 부등식을 푼 거야. 이해되십니까? 다음 61번을 보면 이제 얘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어라 그랬는데 선생님 2차 계수 음수 가지 말고 뭘로 가라고? 양수로 통일해서 외우라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야. 그럼 부등호 바뀌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 3하고 1이니까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야. 그럼 얘가 0 되는 값이 3하고 마이너스 1인데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3하고 마이너스 1에서 만난다라는 거야.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지. 그럼 얘가 음수인 구간을 물어봤으니까 음수인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그치? 그럼 이걸 답을 뭐라고 쓰면 돼? x는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작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 안 그리고 이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아시겠어요? 그래서 근을 구해. 3하고 마이너스 1이네? 아, 작다 그러면 작은 근보다 크고 큰 근보다 작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쪽 범위. 알겠지? 이게 크다 그랬으면 여기가 될 테니까 답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3보다 크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바깥 범위. 됐죠? 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요. 우리가 얘기했었던 거 다 나누고 있는 거야. 잘 보시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x축과 만나는 점이 두 점이 무조건 있거든. 서로 다른 두 식은. 그래서 근을 이렇게 크다 그러면 바깥 범위, 작다 그러면 안쪽 범위. 자, 이제 판별식 d가 0인 경우 얘는 접했다라는 거야. 뭐 했다라는 경우야? 접했다. 그런데 a가 이제 2차 계수가 양수인 경우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해되니? 그러면 얘는 0보다 큰 거만 존재해. 물론 0인 거 하나 존재하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크다 그러면 얘만 빼고 다 x값이 답이 되는 거야. x값 아무거나 넣어도 0보다 커. 알파 하나만 빼고. 그런데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알파여도 되잖아. 그러니까 답은 모든 실수. 근데 0보다 작은 걸 찾아라. x축 아래 그려진 x 범위를 찾아라. 없잖아. 해가 없다. 0보다 작거나 같은 걸 찾아라. 여기 작거나 같은 거. 같은 거는 하나 있죠. 알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차 부등식에서 이렇게 방정식으로 근이 나오는 조건, 사전 조건. 2차 계수가 양수고 판별식 d가 0일 때 부등호 방향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얘는 방정식처럼 근이 나와. 아시겠죠? 외우려고 하면 안 돼. 작거나 같다? 아, 작은 건 없고 같은 건 한 점. 알파 한 점. 이렇게 기억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요걸 외우시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나중에 물어볼 거야. 그럼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이건 더 쉬워. 얘는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잘 기억해놔. 붕 떠 있어. 얘는 만나는 게 아예 없어.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려진다. 그러면 크다? 당연해. 모든 실수 넣어도 다 0보다 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같은 건 없지만 모든 실수에 대하여 다 크지.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0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네 둘 다 해가 없다. 얘네 둘 다 해가 모든 실수.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니? 그럼 63번 보시면요. 얘를 봐라. 물론 얘를 그래프를 그려도 되는데 마이너스를 곱할게요.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고 얘는 합차 공식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얘는 작다니까 안쪽 범위 이게 답이야. 작은 근을 왼쪽, 큰 근을 오른쪽 쓰면 끝. 알겠습니까? 다음
그러니까 이렇게 근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바로 구해지잖아? 그럼 땡큐야. 그냥 갖다 쓰기만 하면 돼. 아시겠죠? 때로는 이게 인수분해 안 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죠? 아시겠죠? 그러면 뭐 하면 돼? 근의 공식 여기에서 써가지고 작은 근 이쪽에 쓰고 큰 근 이쪽에 쓰면 되지. 허근은 쓰면 안 돼. 알겠지? 실근일 때만. 다음. 자, 65번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 얘가 이렇게 되어 있대. 그럼 이거하고 이게 2차 방정식의 뭐라고? 근이라고. 2차 개수가 1이라는 걸 줬으니까 얘는 x 플러스 3 하면 마이너스 3이 근이 되죠. x 플러스 마이너스 4 해야지 4 넣었을 때 0이 되죠. 근데 이게 바깥범위지? 그치? 바깥범위니까 부등식 방향은 크다. 이렇게 해주시면 끝. 이게 2차 부등식이야. 그래도 답을 좀 더 예쁘게 하려고 전개를 해주면 요 정도까지 답을 마무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항상 2차 계수가 1인 거거든?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2차 계수가 2인 2차 부등식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다가 2를 만들어주면 안 되고 양변에 2를 곱해주는 거야. 여기도 2배, 여기도 2배, 여기도 2배를 해주면 2차 계수가 2인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다음. 자, 67번을 보면 2차 계수가 얼마야? 2차 계수 2지, 2. 그리고 얘는 지금 근이라고. 2차 방정식의 뭐라고? 얘를 근으로 생각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식을 세워. x 빼기 2분의 3하고 x 빼기 4하고 근이구나. 그리고 작다. 이렇게 되는 거지. 0보다 작다. 그런데 요거 전개하면 2차 계수 1 나오거든? 그러니까 양변에 뭘 곱해주자? 2를 곱해주자. 이렇게 되는 거지. 2차 계수는 근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2든 2억이든 3억이든 2분의 1이든 어쨌든 근은 2분의 3 넣으면 0 되고 4 넣으면 0 되잖아. 아시겠죠? 그래서 2는 가만히 놔두고 요거 전개하면요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마이너스 4x 더하면 2분의 8x니까 2분의 11x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전개하면요 얘는 2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1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차 계수가 a라 그랬으니까 a는 마이너스 11 상수항은 b 그래서 b는 12 a, b 값을 각각 구하래요. 답이죠. 물론 이제 좀 똘똘한 친구들은 이런 걸 쓸 수 있어. 얘가 어차피 근이잖아. 선생님 뭐 이게 2차 방정식의 근이라면서요. 그러면 저 그냥 근계수 관계 쓸래요. 그래도 돼 안 돼? 되겠지. 근계수 관계 쓰면 바로 A, B가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여기에서 요렇게 2차식을 세우지 않고 바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렇게 구해. 그럼 합은 뭐예요? 2분의 3, 4 더하면 2분의 11 곱은 6 그럼 개수는 마이너스 요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니까 마이너스 2분의 a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곱은 상수항 그대로 2분의 b가 되겠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1, b는 12 바로 나오지. 됐습니까? 다음. 자, 이 옆으로 와서 69번을 보시면요 2차 부등식이 얘가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눈치 딱 채야 돼. 크다 그러면 선생님이 2차 계수가 양수일 때 바깥 범위가 해라 그랬는데 얘는 안쪽 범위가 해가 나왔죠 지금. 얘는 뭐가 해가 나왔어? 안쪽 범위. 이 얘기는 2차 계수가 뭐였다라는 거? 음수여가지고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가지고 양수 만들면 작다가 됐다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 정도 센스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들은 일단은 2차 계수가 음수구나. 요걸 얻을 수 있어요. 요거 눈치채야 돼. 2차 계수가 뭐다? 음수다. 그 다음에 얘하고 얘가 방정식의 근이니까 근계수 관계를 쓰자. 합하고 곱을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1하고 3을 그냥 더해 2 곱해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근계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c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B는 마이너스 2A, 여기 마이너스 A를 양변에 곱해준 거야. 그 다음에 C는 마이너스 3A. 그래서 모든 문자들을 A로 바꿀 수가 있어. 그러면 새로운 부등식 풀라고 내겠지. 요걸 풀라고 낼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옆으로 넘어와서 B에다 마이너스 2A, C에다가 마이너스 3A를 넣으면 되겠네. 그래서 AX제곱 B가 마이너스 2A인데 C에다가 2배에서 더하래요. 마이너스 6A를 더하면 마이너스 8A X, C에다가 3배 하래요. 마이너스 9A. 요렇게 되겠죠. 그런데 A가 음수였으니까 여기 보이지? A 음수. 그치? 여기 A를 나눠버리는 거야. 이렇게 A에 관한 문자식으로 다 표현한 다음에 A로 나눠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8X 빼기 9라는 아주 심플한 식이 나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아까 A가 음수였으니까 부등호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요런 논리를 띠고 있어 문제가. 그러면 얘는 완전 쉽지. 얘는 마이너스 9, 1이니까 x 빼기 9, x 플러스 1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아, 안쪽 범위.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부터 9니까 이 사이에 있는 뭐 정수의 개수, 정수의 합 뭐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뭐야? 이 부등식의 정수 x의 개수는, 그러면 여기 정수 x 몇 개예요? 11개. 됐습니까? 다음 71번. 이런 걸 가우스 기호라고 한다 그랬죠. 대가로. 그쵸? 이게 가우스 기호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 가우스 x가, 여러분이 이런 거 방정식이나 부등식 풀 때 2차 부등식 가우스를 포함한 걸 풀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얘가 n이 정수, 얘가 정수 n이 나왔어. 그러면 x의 범위는 n부터 n 이상 n 플러스 1 미만. 이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가우스 x가 3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럼 여기 x가 3. 얼마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수직선 떠올려 보면 얘가 2, 3, 4, 5 이렇게 갔을 때 3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라고. 여기 사이에 있어야지만 x가 얘를 넘어가지 않는 최대 정수는 3이 된다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가우스 x가 어떤 정수가 딱 나오면 걔는 이거 이상, 이거에다 1 더한 거 미만. 이거는 정수라 그랬어. 그러니까 음수여도 그대로 적용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 나왔어. 그럼 x의 범위는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3 이상, 마이너스 2 미만. 이게 답이라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우스에서 또 이런 거 2차 부등식이나 2차 방정식 같은 경우 풀 때 알아야 되는 공식. 가우스 안에 어떤 정수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 x 빼기 2, 뭐 x 플러스 3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정수는 가우스 밖으로 빼내고 푸세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뭐였어? nx 정수를 곱한 거는 가우스 밖으로 빼내면 안 됩니다. 등호가 성립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알겠죠? 조심하셔야 돼요. 정수를 더할 때만. 정수라는 거 음수를 더해도 돼. 아시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만 좀 알면 웬만한 건 다 풀어. 어렵지 않아. 지웁니다. 자, 그래서 요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잘 봐. 얘를 가우스 x만 있으니까 그냥 가우스 x를 t로 치환해버려. 가우스 x를 뭘로 해버려? t로 치환. 그럼 이건 그냥 2차 부등식이에요. 이 t제곱, t에 관한 2차 부등식. 이렇게 끝나. 그럼 1, 2, 2, 3 여기가 빼기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 마이너스 1 되죠? 그래서 결국 t 빼기 2, 2t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얘는
안쪽 범위 작다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까지. 알겠니? 근데 이 t가 뭐였냐면 가우스 x였거든. 가우스 x는 정수야 어쨌든. 뭐 얘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이랬지만 결국은 정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2 사이에 정수들을 가우스 x가 이게 가우스 x가 답으로 갖는다.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세 개가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1이면 답이 뭐냐? 마이너스 1이면 x는 마이너스 1 이상 이거 쓰지 말고 잠깐 보고 쓰세요. 여기다 1 더한 거 0 미만 이렇게 된다고. 그치? 근데 0이면 뭐야? 0 이상 1 미만. 1이면 뭐야? 1 이상 2 미만 이렇게 되니까 이거 쭉 연결되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쭉 연결되니까 여기다가 2 미만 이렇게 쓰면 되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나려면 1이 나오려면 1. 얼마까지 된다 이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x의 범위 답은 이겁니다. 답은 1번. 다음. 자, 얘가 해를 73번 하나 갖는데 x는 알파 이렇게 갖는다라는 거야. 이거 조건 세 가지 만족해야 된다 그랬죠. 세 가지 뭐였어요? 아래로 볼록일 때 판별식 d가 0이면 얘는 부등식이 뭐가 돼야 돼? 0보다 작거나 같다. 왜 그러냐면 이거 그래프를 생각해봐. 이 녀석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니까 접한다고. 0보다 작은 건 없고 같은 것만 있지. 그래서 얘는 답이 이런 모양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한 해를 갖는다 이런 모양이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요 일단 a는 양수고요. a는 양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판별식을 쓰는데 짝수 판별식 쓸 수 있네. 1차 계수 반의 제곱 마이너스 2차 계수 상수항. 이게 0이어야 돼. 그러면 a 빼기 1은 0. a는 0 또는 1이 나오죠. 근데 얘가 양수여야 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당연히 a는 1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인데 0인 녀석을 한번 고민을 해보자. 만약에 a가 0이 됐어. 이 문제는 이걸로 풀니까 끝인데 만약에 고민해보자. 0이야. 그럼 식이 뭐가 되니? 얘가 0, x가 사라지지. a가 0이면 모든 실수 x를 넣어도 이만큼은 다 0이야. 0이랑 곱하면 0이니까. 그럼 1이 0보다 작다만 남죠, 식이. 근데 1이 0보다 작은 거 말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해는 없는 거예요. a가 0일 때는 참고로 CF 참고로 a가 0일 때는 해가 없다야. 해가 하나가 아니라 해가 없다가 돼요. 아시겠죠? 이런 것도 알아두세요. 이렇게 논리를 그래프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얘들아. 다음 75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가 성립하기 위한 a의 개수를 구하여라. 정수 a의 개수를 구하여라. 얘는 사실 모든 실수 이 말 나오면 거의 무조건 반사가 튀어나와야 돼. 어떤 게 나와야 되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차 부등식 이러면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뭐라고요 여러분?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이게 튀어나와 주셔야 됩니다. 자,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하고 그래 얘를 풀면요 이게 튀어나왔다 그러면 짝수 판별식 가능하네 2 있으니까. 그래서 1차 계수 반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2차 계수 상수항. 그래서 a 플러스 6이 되겠죠. 이게 0보다 작으면 돼. 근데 여기 등호가 있으면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요. 이거는 문제 속에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a제곱 빼기 a 빼기 6이 0보다 작다라는 a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나왔으니까 그냥 이거 풀면 돼요. a 빼기 3, a 플러스 2. 그럼 작다니까 안쪽 범위 a는 작은 근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정수는 6개. 답은 3번. 이렇게 돼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7번을 보시면요, 여러분, 얘는 그냥 계산이 좀 복잡한데 무식하게 푸시면 돼요. 실수 x값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러면 떠오르는 게 뭐야? 허근이죠, 허근? 그러니까 이걸 전개해. 그러면 x제곱, 얘 이거 전개하면 2a 빼기 4를 하나로 봐. 상수 하나. 2a 빼기 4x 빼기 ax. 그래서 1차 계수는 a 빼기 4 가로 x. 요게 1차 계수고 요것도 1차 계수인데 두 개 더하면 a 빼기 4 x. 상수항은 이거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마이너스 16 넘어오자. 플러스 16이 0보다 작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얘가 아래로 볼록인데 0보다 작은 게 없대요. 그러면 뭐겠어요? 근이 없다라는 거잖아. 실근이. 그러니까 뭐야? 얘가 근이 없대. 실근이 없대. 그럼 뭐예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되지. 그럼 그래프가 붕 뜨니까 0보다 작은 요쪽 영역의 그래프가 없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도 0보다 작은 거 존재해 안 해? 존재 안 하잖아. 그치? 0인 건 있어도 0보다 작은 건 없잖아. 그쵸? 그래서 여기에 등호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짝수 판별식도 못 쓰고 그냥 1차 계수 제곱 마이너스 4 a 2차 계수 1. 상수항은 이거 그대로 요거 2가 있는데 안 보이네. 그래서 저거 마이너스 2a 제곱 4a 플러스 16을 그대로 쓰시면 돼요.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이건 이제 a에 관한 2차 부등식 풀라는 거야. 전개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8a 제곱 마이너스 4 전개하고 있어요. 그러면 9a 제곱 마이너스 24a 마이너스 48은 0보다 작다. 3 나눠지나요? 3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16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인수분해 됩니까? 1, 3, 4, 4 이렇게 되죠? 이해되세요? 그럼 근이 뭐하고 뭐야? 4하고 마이너스 3분의 4인데 작다니까 안쪽 범위 마이너스 3분의 4부터 4 사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최소값은 얘, 최대값은 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 라지 m 플러스 3 스몰 m을 더하면 16 빼기 4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선생님이 아까 79번 요거 푸는데 내용을 다 얘기해줬어. 뭘 얘기해줬냐면 얘는 x축 위면 양수고 아래면 음수다. 얘는 y값으로 찾으면 된다 그랬지. 얘네들이 다 y가 옆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f 그래프가 지금 아래로 볼록인 거죠. 이렇게 f, g가 위로 볼록. 근데 아래로 볼록 f 그래프에서 얘가 0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 색칠해 보면 0보다 큰 f 범위는 이렇게 된다고. 물론 등호가 없으니까 여기 뚫리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fx가 0보다 크다의 해는 뭐가 되느냐? 마이너스 2보다 작고 1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지. 두 번째는 gx가 이건데 이 녀석이 뭐래요? 0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얘는 요만큼이 위쪽이잖아. gx에. 그치? 그러면 얘는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가 칠해지겠죠? 그래서 gx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해는 마이너스 1부터 3 이하까지. 그럼 연립부등식이니까 얘네 둘 다 만족해야 돼.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3 하면 파란색은 마이너스 2보다 작고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요. 빨간색은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 그래서 답은 요만큼이 되겠죠.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x는 뭐가 되는 거야?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모든 정수 x 값의 합을 구하래요. 그래서 답은 2 더하기 3, 5가 되겠습니다. 자, 81번. 이제 조심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범위 내에서 얘가 항상 성립한대요. 예, 항상 성립 나오면 판별식 D는 0보다 작은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모든 실수일 때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야. 아시겠죠? 얘는 이 범위에서만 되면 되잖아. 그러면 얘를 일단 넘겨야지.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 범위에서만 이 녀석의 y가 있다고 생각하고 y 값의 범위를 구했을 때 그 y 값이 0보다 크면 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얘는 이차함수를 한번 고민해 보면 x 제곱 빼기 6x 여기까지 묶어주고요. 이 가로 안에서 플러스 9 빼기 9 그래프를 이해하기 위해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얘는 x 빼기 3의 제곱 마이너스 9 나오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의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겠죠. 요게 2차 함수식인데 얘는 축이 뭐라는 거니? 3. 축이 뭐야? 3. 그리고 아래로 볼록이야.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x는 3이란 말이야. 그럼 너희들 봐라. 이 그래프의 y값을 내가 조사해야 되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딴 데는 조사 안 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만 조사할 거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에서는 y값이 요렇게 그려진다고. 요렇게 요만큼 그려지는 거죠. y값의 범위가 이만큼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마이너스 2부터 2 사이가? 됐어? 그러면 이 y값들이 항상 뭐보다 크고 싶대요. 이 y값이 이 범위 내에 있는 y값들이 0보다 항상 크고 싶대요. 그러면 이 범위 내에 있는 y값들 중에 가장 작은 값이 바로 여기잖아. 여기 x가 2일 때 가장 작잖아. 요 녀석이 0보다 크면 여기에 있는 y값들은 다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얘는 x축이 이런 식으로 깔리면 된다 이거야. 자, 결론은 이거야. x는 2일 때 y값이 0보다 크면 전부 다 0보다 크다. 끝나는 거야. 자, 이제 끝났어요. x에다가 뭘 넣으면 되는 거야? 2를 넣은 게 0보다 크다. 요 식에다가. 여기에다 2를 넣은 y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끝난다고. 이걸 늘 만족하는 거라고.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x에다가 2를 넣으면 끝. 여기에다 2 넣어요. 그러면 4 암산할게요. 4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8이죠. 그래서 남은 식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6a 마이너스 8이 남아. 그럼 마이너스 곱하면 요렇게 되겠지? 부등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죠? a 빼기 4, a 빼기 2 이렇게 인수분해 되니까 a는 안쪽 범위 2하고 4 사이. 답은 4번. 요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이 문제를 얘를 안 넘기고도 해도 돼. 그래도 답은 똑같이 나와. 이해되시죠? 선생님은 아예 다 넘기고 해준 거야. 오케이? 자, 정리하면요 이거야. 얘들아 봐봐. 이건 2차 부등식만 되는 게 아니야. 나중에 니들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지수 부등식, 뭐 삼각 부등식, 뭐 4차 부등식, 5차 부등식 어떤 부등식을 만나더라도
어떤 부등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범위 내에서, 그러면 이 범위 내의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무조건 다 0보다 큰 거라고. 이 범위 내에서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해야 돼. 만약에 이게 작거나 같다라고 나왔어. 그럼 이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다 0보다 작은 거라고. 이해되니? 그래서 이거를 정리한 게 이거예요. 이 범위 내에서 0보다 크다 그러면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다 큰 거야. 이 범위 내에서 0보다 작다 그러면 최대값을 구해서 최대값이 0보다 작으면 다 작은 거라고. 이거 아시겠어요? 사실은 이건 2차 부등식에서만 되는 게 아니야. 늘 되는 거야. 지수, 로그, 삼각함수. 근데 그 함수가 바뀜에 따라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방법이 다 달라지겠지. 어떤 건 미분하고 어떤 건 그래프 그리고. 아시겠죠? 2차 함수를 잘 하셔야 돼요. 먼저. 자, 다음. 자, 81번에서 풀었던 문제를 83번에서는 양의 실수 A에 대하여 요걸 만족시키는 x의 범위 자체를 부등식으로 준 것뿐이야. 그래 이제 똑같겠지. 이제 작다 그랬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프 해석이 필수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를 먼저 곱하고요. 이거 따로 빼와서 풀자. 따로 빼와서 풀면 마이너스를 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부등호 바뀌겠죠? 안쪽 범위. 얘는 x 빼기 2, x 빼기 5 요렇게 되니까 x는 2부터 5 사이다. 등호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 녀석을 이제 이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풀면 된다고.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거 공교롭게도 요 녀석 인수분해 되네요. 얘 A, 3A 빼기 빼기 요러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 보입니까? 보여 안 보여? 보이죠? 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 그래프를 y는 x 빼기 a, x 빼기 3a, x 절편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요렇게 그려지겠죠? 여기가 a, 여기가 3a. 그럼 2부터 5가 움직일 거라고. 여기가 2부터 여기가 5가 될 수도 있고 여기가 2부터 5가 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에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야 되냐면 여기가 축이 2a이거든. 중점 될 거 아니야. 얘하고 얘 딱 중점.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거. 그래서 얘가 5가 얘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2를 넣은 게 최대야. 2부터 5 사이일 때 5가 얘를 안 넘어가. 그러면 2가 무조건 최대값이라고. 이해되십니까? 근데 2가 만약에 얘보다 큰 범위 내에서는 5를 넣은 게 최대값이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뭐 우리가 찾고 싶은 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얘는 무조건 2하고 5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2하고 5가 여기 사이에 존재해야지만 뭐야? 얘가 2하고 5 사이에서의 그래프가 이만큼 그려지니까 얘네의 y값이 전부 다 음수가 될 거 아니야. 이해되세요? 그래서 2는 것도 음수고 5는 것도 뭐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2를 넣자. x에다 2를 넣으면 여기에다 2를 넣어. x에다가 그러면 4 빼기 8a 플러스 3a 제곱도 음수여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풀면 3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4가 돼서 1, 3, 2, 2 인수분해가 되네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그래서 그는 작다니까 3분의 2 이상 2, 2야.
요게 2 넣으면 음수가 되는 거야. 근데 5 넣었을 때 이게 양수가 돼버리면 안 되거든. 5가 여기 돼가지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5 넣은 것도 음수여야 돼. 그래서 얘랑 별개로 x에다 5를 넣어요. 5를 여기에다 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5 마이너스 20a 플러스 3a 제곱이 음수다. 그러면 3a 제곱 마이너스 20a 플러스 25가 음수다. 얘 인수분해 됩니까? 와, 얘도 돼. 와, 얘도 되네. 얘도 되죠. 그럼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0 되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도 x는 3분의 5 이상 5 이하.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3분의 2가 여기 있고 3분의 5가 여기 있고 2가 여기 있고 5가 여기 있으니까 첫 번째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그럼 둘 다 만족시키는 건 3분의 5부터 2 사이.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 자, 85번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같이 그려놨어요. 그리고 이제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만나는 점을 알파라고 했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은 이제 2차 함수가 음수가 되는 지점의 바깥쪽에 있다. 여기 0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마이너스 1은 바깥쪽, 여기는 1은 알파보다 오른쪽에 있다. 다음 보호를 찾으래요. 자, 이제 이게 y 값으로 찾는다라는 거를 너희들이 느낄 수 있느냐야. 이 모양이 나오려면 2차 함수에서 x에다가 얼마 넣으면 돼요? 1. 이해돼요? 여기다가 1만 넣으면 y 값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잖아. 그럼 2차 함수에서 1을 넣으면 y 값은 양수. 이해되세요? 여기에서 2차 함수에다가 1을 넣은 여기 y 값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아하, 얘는 양수구나. 자, 그러면 얘가 나오려면, 2번이 나오려면 얘는 뭘 넣어야 되겠어요? 이거 너무 붙어있으니까 위로 뺄게요. 그렇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에 y 값이 a 빼기 b 플러스 c. 그럼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가 되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n 플러스 n이 나오려면 여기에 x에다가 얼마 넣으면 돼? 1. 여기다가 1 넣으면 n 플러스 n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n 플러스 n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x에다 1 넣은 거. 그러면 n 플러스 n도 뭐가 되는 거야? 양수. 위에 있으니까 x축. 그럼 n 빼기 1은요, 직선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의 y값 여기가 마이너스 n 플러스 n인 거야. 마이너스 1을 여기다가 넣은 거. 그치? 그러면 n 빼기 n은 이거의 부반대, 마이너스를 곱한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음수가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얘는 판별식이죠? 그러니까 2차 함수가 근이 2개니까 당연히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요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1, 2, 3, 4, 5 부호를 모두 찾았고요. 요 2번을 보면은 요 모양 있잖아요. 요 모양. 요게 사실은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n을 이쪽으로 넘겼다고 생각을 하면 결국은 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mx 플러스 n보다 큰 범위, 이걸 물어본 거야. 여기에 마이너스 mx를 넘긴 거, 마이너스 n을 넘긴 거.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차함수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거. 그럼 이차함수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거 그래프에서 보면 요만큼이잖아. 그치?
이참수가 직선보다 위쪽에 있을 때 x값은 알파부터 베타 사이. 그래서 얘는 답이 요렇게 되는 거야. 이걸 그래프로 해석하는 거 연습을 한 거예요. y값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87번. 그냥 각각 풀고요. 연립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요거 하나 풀고 밑에 거 요거 하나 풀고. 요게 또 인수분해가 됩니까, 여러분? 4 마이너스 1.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4하고 1인데 안쪽 범위 바로 이렇게 가야 돼. 얘는 마이너스 3, 1이니까 x는 3하고 마이너스 1이 근이죠? 바깥 범위 이렇게 가야 돼. 이걸 자기가 잘 모르겠으면 근을 구해가지고 그래프를 매번 그려야 돼. 아, 얘가 마이너스 4고 여기가 1인데 0보다 작으니까 여기구나. 마이너스 4부터 1 사이. 언제 이루고 있어? 이제 안쪽 범위, 바깥 범위 좀 알아두세요. 알겠죠? 얘네들을 연립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4 여기 있고 마이너스 1, 1, 3 이렇게 있으니까 첫 번째 근은 마이너스 4부터 1까지, 두 번째 근은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아이고 잘 안 보이겠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겹치는 거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4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89번. 얘도 연립 부등식이야. 그럼 위에 거 하나 풀고 아래 거 하나 풀면 되는데, 얘는 1차 부등식에서 절대값 포함하는 거 저번 강의 시간에 했죠. 얘가 상수면 크다일 때 바깥 범위.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은 이렇게 돼요. 4x 플러스 5가 마이너스 5보다는 작고 4x 플러스 5가 플러스 5보다는 크다.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곱한 것보단 작고 이거 마이너스 안 곱한 거 그대로보다는 크다. 알겠죠? 이해돼요? 이 절대값 안에 있는 녀석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5보다 크려면 마이너스 5보단 작고 5보단 커야지. 아시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계산만 하면 돼.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10이니까 4로 나누면 4분의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분의 5고요. 얘는 넘어가면 0이니까 x는 0보다 크다가 되겠죠? 둘 다 답이야. 자,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은 요걸 푸는 건데, 얘 인수분해 됩니까? 되네요. 1, 3, 1, 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근이 마이너스 1하고 2분의 5가 나오네. 근데 작다 그랬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5 사이. 요것도 근이고 요것도 근인데 위에 거 푼 거와 아래 거 푼 거 교집합. 그러면 수직선 그려주시고요. 요거 작은 거부터 써야 돼. 마이너스 2분의 5가 제일 작고 마이너스 1 있고 0 있고 2분의 5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얘부터 하면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고 0보다 크다. 두 번째 마이너스 1부터 2분의 5 사이다. 그래서 겹치는 거 여기. 그래서 최종적인 답은 0부터 2분의 5 사이. 정수 x의 개수는 1, 2, 두 개. 1번 되겠습니다. 다음. 이거는 뭐 그냥 방정식으로 풀어도 돼. 얘 근이 2분의 1이잖아. 얘하고 얘 연립 부등식이니까 동시만족. 2분의 1보다 크다가 얘가 여기서 나온 거지. 그럼 여기에서 뭐가 나와야 돼? 3보다 작다가 나와야 될 거 아니니? a는 3. 이걸 수직선으로 얘기를 하면요, 여러분. 첫 번째 부등식은 2분의 1보다 크다니까 여기 2분의 1보다 크다가 될 거 아니야? 아이고, 2분의 1보다 크다. 이게 첫 번째 부등식. 두 번째 부등식은 마이너스 1과 a 사이인데, 마이너스 1과 a 사이인데 a가 여기 있으면 겹치는 거 없거든. 그럼 a가 여기 있어야 되고 일단. 근데 그 겹치는 게 이게 돼야 돼. 그럼 a는 뭐가 돼야 된다는 거야? 안쪽 범위니까 3. 요렇게 돼야지 겹치는 게 요렇게 나온다 이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됐어요? 다음. 자, 93번 중요한 문제죠. 얘를 먼저 풀어요. 얘 풀어지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그러면 곱하면 플러스 12 더하면 마이너스 8.
같다니까 안쪽 범위 x는 2 이상 6 이하 이렇게 풀었습니다. 근데 이 녀석하고 얘하고 교집합을 했을 때 정수가 3개가 되고 싶대. 그런데 여러분 얘 보시면요, 인수분해되는 거 보이십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곱하면 플러스 a 더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x 빼기 a, x 빼기 1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근이 1하고 a라는 거야. 그럼 얘는 둘 중에 하나죠. a가 1보다 작으면요 요렇게 될 거고, 아니면 a가 1보다 크면 요렇게 되겠죠. 이해되니? 얘가 이건지 이건지는 몰라 지금 현재는. 그런데 얘하고 교집합한 게 이제 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겠지. 정수 x가 몇 개가 돼야 된대? 3개. 그러면 얘 자체가 정수가 몇 개 안 되네. 2부터 6이면. 그래서 얘가 만약에 1, 2, 3, 4, 5, 6 요렇게 있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럼 첫 번째 요거 구한 거 2부터 6하고 겹치는 걸 찾아야 돼. 그럼 두 번째 이거 아니면 이거라 그랬는데, 만약에 이거면 1보단 작고 A보단 크대. 그럼 겹치는 거 생겨 안 생겨? A가 이쪽에 있으면 얘가 겹치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럼 해가 없지.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요 정도는 금방 알 수 있지. 그래서 이게 아니구나, 이거구나. 그러면 1부터 A까지 해가지고 겹치는 영역에 정수가 3개가 되고 싶대. 그러면 얘는 아하 1부터 이렇게 쭉 가면 겹치는 게 이제 생기기 시작하지. 이러면 2는 기본적으로 겹치는 거에 정수가 있는 거야. 그럼 여기면 몇 개야? 2개. 여기서 떨어지면 2개. 그러면 아하 얘가 여기까지는 가야 되겠구나. 그러면 2, 3, 4 몇 개가 되는 거야? 드디어 3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A의 범위는 뭐가 돼? 4부터 5 사이. 등호는 나중에 고민해야 돼. 4여도 4 이하니까 2, 3, 4 3개 돼야 안 돼? 되죠? 5면 몇 개 되는 거야? 4개 되는 거야. 그래서 등호는 4만 들어가겠죠. 됐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다음 95번 근의 분리. 얘도 이제 그래프로 해석하면 돼.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뭐 할 때? 다를 때. 여러분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얘를 y라고 생각을 하면 요렇게 2차 함수가 있잖아요. 요게 2차 함수가 이렇게 x축과 만나는 게 근이라고. 근데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는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얘가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니까 지금 2차 계수 1인 거 확인했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얘는 언젠가는 올라간단 말이야. 얘가 언젠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2차 함수는 아래로 볼록이면 계속 올라가는 성질이 있거든. 그래서 이게 부호가 다른 근이 이렇게 나오려면 0 넣으면 음수 이러면 끝나는구나. 여기 끝이에요. 이게 풀이 다야. 0 넣으면 끝. 음수여야 돼. 0 넣어요. 그래서 얘가 음수면 언젠가 올라가니까 부호가 다른 근을 갖는다 이 얘기야. 결국 m제곱 빼기 4m 빼기 32 x에다 0 넣은 거야. 그럼 얘만 남잖아. 얘가 음수. 끝. 그럼 얘는 4, 8 인수분해 되니까 m은 마이너스 4부터 8 사이. 끝. 정수 m의 최대값 7 되겠습니다. 다음 97번입니다. 얘가 무슨 삼각형 된대? 둔각삼각형. 그러면 일단 여러분 둔각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커야지 둔각삼각형이에요.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같으면 90도, 크면 빗변이 제곱이 크면 뭐야? 둔각.
빗변의 제곱이, 그러니까 빗변이 아니라 가장 긴 변의 제곱이 작으면 예각삼각형.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얘는 선생님이 이거 항상 강의할 때 강조하는 거지만 그것부터 하지 마라. 애들 다 그것만 하거든? 그건 2번이야. 그건 뭐라고? 2번. 즉 x 플러스 2 이게 가장 길잖아 지금. 이거의 제곱이 크다.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 가장 긴 변의 제곱이 크면 둔각, 같으면 직각, 작으면 예각. 알겠니? 그럼 1번은 뭘까? 일단은 삼각형이 돼야지. 삼각형 결정 조건을 먼저 써야 돼. 항상 이걸 빼먹어. 알겠니? 그럼 삼각형 결정 조건은 뭐예요, 여러분? 가장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어떻다? 작다. 이게 삼각형 결정 조건이고 이거부터 사용을 하셔야 돼요.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거 안 해가지고 틀려 애들이. 아시겠죠? 반드시 이거부터 쓰시고요. 그러면 x 플러스 2, 2x 플러스 1이니까 얘가 넘어가고 얘가 넘어가면 x는 1보다 크다가 나와. 자, 얘랑은 겹치는 걸 해야 돼. x가 1보다 커야지 일단 삼각형이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이제 둔각삼각형 조건 풉니다. 완전 제곱식 풀어. 그러면 얘는 2x제곱 되는 거 알겠지? 2x 플러스 1 되고. 그럼 얘네가 넘어오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이쪽 0 됐는데 작죠? 0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3, 1이니까 x는 뭐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나오는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말이 안 되지. 길인데. 근데 어쨌든 얘네 두 개를 뭐 해야 돼요? 연립, 교집합 하셔야죠. 그래서 x는 최종적으로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자연수 개수는 2 한 개. 2, 3, 4밖에 안 되는 거죠. 다음 99번. 우리 아까 95번에서 두근의 부호가 다를 땐 두근 사이에 뭐가 있었어요? 0이 있었던 거지. 0. 요번엔 두근 사이에 뭐가 있고 싶대요? 2가 있고 싶대요. 2가. 그럼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 2 넣으면 뭐라는 거니? 음수. 2 넣으면 뭐다? 음수. 그래서 2 넣으면 4, 2m 플러스 4 얘가 음수. 그래서 2m은 마이너스 8보다 작다,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끝입니다. 답은 1번.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근해 분리 다 해서 2차 부등식 설명이 끝났습니다. 끝난 줄 알았죠, 여러분? 근해 분리를 정리 한번 해줄게요. 자, 여러분 끝난 줄 알았죠? 자, 근해 분리입니다. 근해 분리. 근해 분리는 기본 세팅 fx를 2차 함수식으로 잡고요. 아래로 볼록만 할게요. 아래로 볼록만. 위로 볼록은 반대로 생각하면 돼. 근데 얘네들은 어쨌든 근이 이제부터 어떤 상황에 의해서 분리가 되는 건데 그 상황에 의해서 분리되는 것들 있지? 그런 것들 많아봐야 3개 조사하는 거야. 많아봐야. 어떤 건 하나, 어떤 건 2개. 알겠니? 자, 첫 번째는요, 판별식이에요. 조사해야 되는 게 판별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얘는 두근의 합. 합은 당연히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 1차 계수랑 관련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 또는 얘는 함수값이에요. 함수값이 두근의 곱하고 관련이 있어. 왜 그러냐면 0 넣으면 a분의 c거든. 그러니까 c랑 관련이 있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요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매번 어떤 상황이 나올 때마다 아 이거는 이거였지, 이건 이거였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래프를 생각하라고. 아까 내가 근해 분리 문제를 풀어줬듯이 그래프를 생각하세요.
자, 첫 번째 근의 분리 나올 수 있는 것부터 필기를 해주면요. 두 근이 모두 양수.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말이 나올 거야. 그럼 저는 그래프를 옆에다 그릴게요, 여러분.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x축, y축에 있을 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여러분. 두 근이 모두 0 오른쪽에 있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근데 두 근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없으면 등호는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합도 당연히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도 양수가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얘가 양수라는 거는 다른 의미로 얘가 양수잖아? 근데 a는 늘 양수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게 양수가 되려면 b가 음수라는 거예요. b가 음수. 이해되세요? 그 다음엔 뭐냐? 양수근 두 개를 곱하면 당연히 양수죠. 두 근의 곱. 양수 곱하기 양수는 양수지. 근데 이게 함수값이랑 똑같다는 거 0 넣어도 양수죠. 얘는 두 근의 곱도 양수, 상수항도 양수,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조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하나 조사하고 요거 조사하고 요거 조사해서 교집합해 주시면 돼요. 이거 조사 하나 이거 조사 하나 똑같다고. 이거 조사 하나 이거 조사 하나 결과치가 똑같아. 알겠지? 됐어요?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음수 나오겠지 당연히. 두 근이 모두 음수. 그럼 두 근이 모두 음수이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근이 있어야 돼. 얘만 달라. 합이 음수. 한마디로 b가 양수. 곱은 음수 곱하기 음수는 또 양수예요, 여러분. 이해돼요? 또는 c가 양수. 이걸 조사하셔도 됩니다. 그럼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 서로 다른 부호. 서로 다른 부호의 두 근을 갖는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C가 음수면 끝나요. 얘는 조사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2차 함수가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지려면 하나는 여기 있고 하나는 여기 있어야 된다. 이렇게 그려져야 되거든. 0 넣으면 음수야. 0 넣으면 음수면 근이 무조건 있어요, 선생님. 좌우로 뻗어나가거든, 무한히. 얘 무한히 뻗어나가니까 언젠가는 X축을 통과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판별식을 조사할 필요 없어. 두 근이 있다라는 걸 보장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 선생님 여기는 왜 조사해요? 이럴 수 있거든. 여기는 두 근이 이걸 만족시키는 거, 이거 만족시키는 그림을 생각하면요. 이렇게 그려지는 것도 만족해요. 이렇게 그려지는 거. 이렇게 그려져도 요거랑 요거 두 개만 만족하면 이렇게 되면요. 얘는 합도 양수, 곱도 양수가 나와. 그렇다고 두 근이 있는 건 아니잖아. 붕 떠 있으면. 그래서 이거를 X축과 만나게끔 해줘야 된다 이 얘기야. 이해되니? 그 다음엔 부호가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부호인데 여기에서 참고로 알파는 음의 근, 베타는 양의 근이라고 할게요. 그때 1번, 2번, 3번 알파의 절대값,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하고 크기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 양근하고 크기를 비교하라는 문제가 나와. 예를 들어서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 같다, 작다 이렇게 나오거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C는 0이야. 부호가 달라야 되니까. 이해되니? 셋 다 일단 C는 빵이야. 판별식은 조사할 필요 없다. 왜? 얘는 무조건 올라가니까 근은 있어.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얘가 마이너스 5, 얘가 1 이렇게 된 거야. 마이너스 5의 절대값이 플러스 5잖아.
그럼 두 개를 더하면 1번인 경우는 합이 음수. 그러면 2번은 뭐가 되겠어? 음근이랑 양근의 절대값이 같다. 마이너스 3하고 3 이런 거야. 합이 0. 그러면 3번은 양근이 더 크니까 합이 양수. 이렇게 되는 거라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럼 얘네들은 뭘 뜻하는 거야? 전부 다 1차 계수지. 1차 계수랑 관련이 있는 거야. 1차 계수 그대로라는 게 아니야. 알겠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자, 그 다음에 한 근이 P하고 Q 사이에 있다. 한 근이 PQ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면 이런 얘기야, 얘들아. 2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렇게 그려졌는데 여기가 P고 여기가 Q라는 거지, 지금. 그래서 여기 한 근이 PQ 사이에 존재한다. 알겠니? 그래서 선생님 P가 여기고 Q가 여기여서 이 근이 PQ 사이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근이 있을지 모르는데 한 근이 하여간 뭐 1하고 3 사이에 존재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야. 이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얘는 P 넣으면 음수, Q 넣으면 양수거든. 그래서 함수값만 조사하시면 돼. FP와 FQ가 음수. 요러면 이거는 조사할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얘는 왜 조사할 필요가 없을까? 어차피 얘가 음수고 얘가 양수면 여기는 어차피 이 사이에 근은 있거든. 그럼 반대쪽은 무조건 하나 지나겠지. 아니면 이렇게 되더라도 이쪽에 근이 있겠지. 이거 조사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합을 물어본 건 아니야. 알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 말고도 또 근의 분리가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그러면 이거 언제 얘네들을 조사 안 하고 판별식을 언젠 조사해요? 이건 이제 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얘가 양수면 판별식 조사해야 돼. 붕 떠 있을 수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일 때. 근데 얘가 음수가 나오잖아? 함수값이나 또는 상수항의 음수가 나오면 얘는 언젠가는 올라가기 때문에 x축과 만나니까 얘는 판별식을 조사 안 해도 되는 거야. 상황 이해되세요? 그럼 이 표를 다 외워야 되냐? 또 이런 바보 같은 질문 하지 마. 이거 외우는 게 아니야. 그래프로 이해하는 거야. 너희들이 외워야 되는 건, 내가 조사해야 되는 건 판별식, 근계수 관계 합과 곱. 합은 축과 관련이 있고요. 얘는 곱은 함수값하고 관련이 있어. 알겠죠? 요 정도를 조사하면 끝나는구나. 이걸 기억해야 돼. 오히려 이게 나오면 어려워요. 이거 세 개를 조사해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너희들 나온 건 서로 다른 부호, 그리고 두 근 사이에 어떤 숫자가 있다. 얘를 응용한 거. 2가 있다. 97번이었나? 뭐 그런 거. 그런 거만 나온 거야. 이해되십니까? 네. 여기까지 해서 3-2단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